안녕하세요. 올 한 해 여러분하고 같이 수학교육학 공부하게 될 신은주입니다. 먼저 3, 4월 1년 강의는 여러분이 강의 계획안 1년째 연간 패키지 강의 계획안에서 보셨죠? 그래서 3, 4월은 여러분이 수학교육학, 그러니까 학부에서는 수학교육학이고 수학교사학습 이론반, 그래서 여러분이 수학교육학 신론 그리고 우정호 교수님의 수학 지도 원리 방법에서 중요한 내용, 그리고 다른 논문들에서 여러분들이 꼭 임용고시를 위해서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제 교재 만든 거 다 받으셨죠? 그래서 그 교재대로 여기 이제 8주 설명드릴게요. 이론을 공부하시게 되고 5, 6월에는 학교수학 교재연구반, 그래서 여러분이 학부에서는 수학 교과 의제 연구 및 지도법이라고 배우시죠? 그래서 우리 수학 연산부터 대수, 함수, 기하, 미적, 확통, 그렇게 6대 영역에서 교사학습 이론, 여러분 왜 수학 교육과정과 교재 연구라는 책으로 배우셨죠? 혹은 안 배우신 분들은 이제 제 교재가 그 교재를 기반으로 만든 교재니까 그 각 영역마다 이론하고, 그리고 해설서, 교육과정 해설서에 나와 있는 많은 교사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에 해당하는 교과서 문제를, 중요한 거를 이제 다 제가 재편집해서 5, 6월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교재하고 마찬가지로 각 영역마다 기출 문제를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7, 8월에 문제풀이를 하시죠. 우리 내용 영역마다. 그리고 9월, 11월이 모의고사, 12월이 2차, 그렇게 연간을 진행하게 되고요. 이제 먼저 3, 4월은 여러분 이론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론만 독립적으로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뭐죠? 우리 스캠프의 도구적이에, 그래서 그야말로 왜 그런지 이유도 모른 채 공식에 바로 적용만 하다 뿐이지, 요즘 임용고시 여러분이 이제 현장에서 교사가 되실 분들이니까 전부 다 수업 내용을 이론적 관점에 따라 분석하시게 되죠. 그런 거를 수업 실제라고 해요. 제가 수업 실제. 그러니까 근데 교과서가 가장 기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3, 4월 제 교재 보시면 알겠지만 교과서 내용을 이론적 관점으로 우리가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론만 독립되게 외우는 게 아니고 융합돼서. 라카토스를 배우면 라카토스 기출문제, 교과서 이렇게 같이 나가야 되죠. 그래서 교사학생 대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교사학생 대화로 시험 문제가 나왔지만 그게 이제 교과서를 가르치기 때는 교사 학생의 대화, 수업 실제죠. 근데 뭐 교사의 수업 계획도 나올 수 있고, 교사 교사들끼리의 어떤 얘기, 뭐 예비교사 이런 식으로 수업 실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구현돼서 시험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1주에 라카토스 이론, 2주에 뭐 구성지, 풀이야 이런 식으로 신론에 있는 이론만 배우는 게 아니고요. 그 이론이 어떻게 우리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적용됐는지를 제가 굉장히 많은 교과서 내용을 다 분석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여기 이제 매 주마다 실어서 이론, 그쵸? 이론 공부하시고 동시에 수업 실제, 그러니까 교과서 분석이죠. 그다음에 기출, 이렇게 세 개를 같이 융합해서 공부를 하시게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바람직한 공부 방법이에요. 이론, 수업 실제,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업 실제가 교과서 내용이 돼요. 그리고 기출문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제가 올해 이제 각 이론마다 컨셉 맵을 만들어서 교재에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망을 딱 가지실 수 있게, 어떤 개념 구조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그래서 굉장히 구조화, 도식화된 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가지고 있으시면, 아, 내가 라카토스에서 이러한 걸 공부했구나, 구성주의에서 이러한 걸 공부했구나. 굉장히 많은 그 나무들이 다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게 하나의 숲으로 딱 어우러져서 어떻게 개념 구조의 하나의 틀로서 완성이 돼서 내가 라카토스를 배웠나, 뭐 구성주의를 배웠나, 그렇게 컨셉 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그 개념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강의 계획안에 올려드렸죠. 오늘은 라카토스하고 구성주의 이론까지 할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과제를 제가 매주 3문항 정도 이렇게 드려요. 그러면 오늘 라카토스를 배웠으면 라카토스 실전 문제를 배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첨삭 게시판에서 해커스 2468주
이거 토요일까지가 아니고요. 금요일까지예요. 제가 강의가 앞당겨져서 월요일 날 여러분들이 강의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금요일 날까지, 그래야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첨삭을 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꼭 금요일까지 PDF 파일로, 그러니까 1주 문제 하나, 2주 문제 하나, 그래서 2주차 금요일 날 올려주시는 거죠. 그다음에 3, 4주, 3주 하나, 4주 하나, 이렇게 해서 두 문제를 4주차 금요일까지, 금요일 밤까지 제가 토요일 날 아침에 이제 토요일 날 첨삭할 수 있게 PDF 파일로 올려주시고, 처음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러면 아직까지 문제는 부담이 돼요. 이거는 이제 몇 번 시험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미리 이제 나 실전 문제 한번 보겠다, 그런 분들을 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부담 안 가지셔도 되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하는 강의 내용, 우리 강의 교재 자체가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 교재 자체에 예습 복습만 충실히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몇 번 공부를 하셔서 나는 아직까지 벌써 문제 풀 능력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과제를 한번 첨삭을 받아보세요. 원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예습 복습을 말씀드리면 당연히 복습을 훨씬 더 많은 비중을 가지고 하셔야 되죠. 근데 이제 처음이신 분들은 오늘 라카토스였잖아요. 그러면은 라카토스 제 교재, 그러니까 신론을, 만약에 수학교육과 신론을 한 번도 안 보신 분들은 수학교육과 신론을 한번 읽고 제 교재를 보고 오시고요. 한번 보신 분들은 제 교재만 보셔도 돼요. 읽고. 암기는 제가 이제 저는 오랫동안 수학교육하고 공부하고 강의를 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를 여러분한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건 외워라, 요런 건 이해해라,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까 미리 예습 시간에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해만 하고 한번 쭉 읽어보시고 오시면 되고, 이제 기출문제를 그러면 다 풀어야 되나? 기출문제를 지문이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기출문제 답을 미리 작성할 능력은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지문 정도를, 이 제시문이 굉장히 길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죠. 그러면 이 제시문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정도만 예습 시간에 미리 한번 읽어보고 오세요. 수업 시간에 기출문제 풀이를 하면서 다 이거를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과서는 여러분이 특히 중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은 많이 익숙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이 그러니까 대학 수학만 계속 하다 보니까 전공 수학만 잊혀진 부분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 내용도 한번 이렇게 쭉 보고 오고, 이게 다 제 주교재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교재가 두 권이죠. 하나는 이론 교재고 하나는 기출문제 교재고. 그러니까 두 교재에서 요 강의 주차에 해당하는, 이제 제가 수업 끝날 때 다음 주에는 뭘 공부하니까 뭘 예습하고 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제 혹시 아직 공부 안 하셨을, 예습 안 하셨을 분들 계시니까 먼저 라카토스 우리 이론, 기출, 교과서 문서, 그러니까 항상 세트로 다니는 거죠. 이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과서 문서, 기출이, 그리고 구성주의 이론까지 그렇게 수업을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8주차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라카토스 이론을 할게요. 앞에 그 절대주의 수리 철학 얘기가 여기 잠깐 나오죠. 그러니까 라카토스, 오늘 한 라카토스하고 구성주의 철학은 상대주의예요. 근데 이 절대주의 철학관, 플라톤주의, 논리주의, 직관주의, 형식주의에서 수학을 보는 수학인식론과 이 증명을 어떻게 보느냐, 그렇게 요 표만 외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객관식이 아니라 기입형으로만 딱 나올 정도. 작년에도 나왔죠. 그래서 절대주의 수리 철학이 다 이제 하나하나 네 철학관이 비평을 받으면서 상대주의 철학, 오늘 이제 배울 라카토스와 구성주의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플라톤은 뭐 플라톤주의 이데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과연 플라톤주의에선 수학을 무엇이라고 보는가? 그쵸? 이데아로 보는 거죠. 수학적 지식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쵸? 그러면 증명도 마찬가지겠죠. 수학 내용의 절대적 진리 변하지 않으니까, 그쵸? 반드시 참이죠.
거짓으로 누구가 오늘 우리가 이제 라카토스 철학은 완전 그게 아니죠. 구성주의도. 그래서 절대적 진리성을 정당화하는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게 어쩌면 이런 절대주의일지도 모르죠. 우리는 정리를 반드시 참이라고 믿고 절대적으로 이 진리성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증명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배울게요. 그래서 여러분 약간 좀 그동안 나는 절대주의 철학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럼 논리주의는 뭐예요? 수학을 논리의 일부분으로 봤기 때문에 수학적 개념조차 논리의 개념으로 환원시켰죠. 그러면 이 내가 말하는 수학적 지식이 어떻게 확실할 수 있는가? 논리적으로 확실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증명도 뭐죠? 이 사람들이 보는 논리주의에서 보는 증명도 우리 수없이 증명하죠. P이면 Q이다. 그쵸? 가정에서 결론 증명하죠. 굉장히 수학 지식을 자체를 논리적으로 정당화하는 게 증명이라는 거지. 지금 계속 정당화란 말이 나오죠. 그럼 직관주의는 뭐예요? 내 직관으로. 그쵸? 수학적 지식의 근원이 직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보다 오히려. 근데 여러분 여기 뭐 나오진 않지만 논리주의 맞죠? 러셀 패러독스 같은 거 이제 생기면서 비판받게 되고 그렇다면 논리주의로 수학적 지식의 참을 보증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직관주의가 그렇다면 직관이 수학적 지식의 근원이기 때문에 내가 직관으로 수학적 명제의 참을 정말 만들 수 있으면 그건 완전한 증명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어떤 명제가 참인가 거짓인가는 내가 직관으로 구성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직관으로 구성. 내가. 그래서 직관으로 만들 수 있는 구성할 수 있는 증명만 이 직관주의 사람들은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성할 수 없는 논증은 배제하고 배중률 어떤 명제가 반드시 참이거나 거짓이어야 한다는 그런 배중률조차도 배제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해석학 같은 학문은 무한이죠. 무한을 알아야 되는데 내 직관으로 과연 해석학에서 나오는 명제의 참을 직관으로 구성할 수 있는가? 직관으로 구성할 수 있는 건 인간이 깨끗해야 유한까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무한을 구성할 수 없으니까 비평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잘 아는 이제 형식주의. 안 된다. 논리나 직관으로 수학적 명제 어떤 내용의 참을 보증할 수 없으니까 수학이란 걸 결국 의미를 완전히 버려버린 배제한 형식 체계로만 보자. 그래서 수학 확실성, 모순이 없는 무모순성, 완전성 그런 걸 이제 주장하게 되죠. 그렇다면 형식주의에서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죠. 증명을 형식주의에 입각해서 어떤 규칙을 따르고 반드시 규칙이 있죠. 의미를 고려하지 않는 그런 무의미한 기호의 조작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렇다면 증명도 뭐냐? 모순이 없어야 되고 완전성, 맞죠? 완전해야 된다. 완전성을 보장하는 하나의 수단이 증명이다. 이렇게 봤죠.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게델의 불완전성 정리 같은 게 나오면서 이제 결국 절대주의 철학으로 수학의 어떤 증명관이나 수학 인식론을 다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이제 라카토스 구성주의와 같은 오늘날에는 상대주의 수리 철학을 가지고 수학을 설명하고 우리 교사가 될 여러분도 이제 당연히 다 오늘부터 배울 상대주의 철학관에 입각해서 학생들한테 수학적 지식을 발명하게끔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라카토스의 수학관을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 배울 거거든요. 요 표는 암기만 해놓으세요. 기입형으로. 그러면 라카토스가 이제 자기 철학을 펴기 전에 칼푸프라는 과학 철학자의 비판적 오류주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암기하실 내용 아니에요. 이제 과학 철학이니까 우리가 과학적 지식을 여러분이 과학 시간에 어떻게 만드는지를 잠깐 보면 내가 먼저 가설을 세우죠. 그리고 실험을 하다 보면 이제 반박을 받게 되니까 당연히 내가 지금 세운 지식은 언젠가 또 누군가에 의해서 반박을 받을 거니까 확실하지 않다. 잠정적일 뿐이다.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럼 내가 먼저 추측을 세우고 테스트를 해서 또 누군가 반박을 하면 내 추측을 더 강화할 수도 있고 아예 제거해서 대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식이 성장하게 되겠죠. 결국은 과학적 지식이란 어떤 사실
어떤 관찰, 경험 그런 걸 계속 누적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추측과 반박. 이게 이제 오늘 배울 라카토스 이론의 핵심이죠. 내가 추측하면 누군가 여러분 주장을 교실에서 내가 생각을 발표하면 당연히 어때요? 반박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추측과 반박의 과정으로 포포가 얘기한 걸 라카토스가 영향을 받아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수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카토스의 수학관 여러분이 오늘 수학관 암기, 증명관 암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학관 수학적 지식은 어떻게 성장하느냐 증명과 반박의 논리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존에 가졌고 있던 수학관을 깨세요. 정리가 있으면 우리가 증명을 하죠. 우리는. 그러면 이 정리는 꼭 참이잖아요. 그러니까 증명을 해만 하나의 정리 확립되고 또 증명해서 하나의 정리 확립되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학문이 아니라는 거죠. 깨야 되죠. 그래서 수학은 뭐다? 추측, 내가 추측을 하면 증명을 하죠. 내가. 그러면 누군가가 반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증명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추측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계속 내가 했던 추측을 개선시켜야 되죠. 반박을 받으면. 그러면서 성장하는 마치 인간이 경험하는 과학에 준하다, 학문이다. 그래서 준경험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카토스가 생각한 우리 아까 절대주의 수학관 증명관 외운 것처럼 라카토스의 수학관 여러분들이 암기 요거 암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증명은 뭐죠? 똑같겠죠. 추측이 있으면 오늘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추측이 있죠. 내가 추측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증명을 하죠. 원래 추측이 있으면 증명을 1단계, 2단계, 3단계 증명을 하죠. 그거를 라카토스가 부분 추측, 여러분 다 알죠? 혹은 보조정리라고 말하죠. 우리가 여러 개의 부분 추측으로 분해해서 내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과학, 포포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과학적인 실험이 아니고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고 실험이다. 그래서 라카토스가 본 증명은 추측을 여러 개의 부분 추측으로 분해하는 사고 실험이다. 이 추측이 참임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죠. 추측을 부분 추측 이걸 이제 오늘 할 증명을 다른 말로 부분 추측 혹은 보조 정리라고 말을 하죠. 보조 정리로 분해해서 반박의 시야를 넓힌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증명을 3단계를 했으면 누군가가 다른 친구가 반박할 때 너 이거 잘못됐다 뭐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반박을 할 수 있는 시야를 넓혀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이렇게 안 하면 누군가가 반박했을 때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그거를 오늘 배울 국소적 발레라는 말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분도 생각날 건데 요런 내가 너 1단계 증명 잘못됐어 하고 반박하면 그걸 1단계 국소적 발레라고 하죠. 조그만 발레. 혹은 너 2단계 잘못됐어 이러면 2단계 국소적 발레라고 말을 하고 아예 처음에 추측이 잘못됐어 그러면 전면적 발레라고 오늘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라카토스의 증명은 원래 추측을 여러 개의 부분 추측으로 분해하는 사고 실험이라는 거 그리고 원래 추측을 부분 추측으로 분해해서 반박의 시야를 넓힌다는 말 이 자체는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요거만 암기하시면 돼요. 라카토스의 증명관. 그 다음에 그렇다면 라카토스는 수학적 지식이 어떻게 성장한다고 받는가 반드시 암기할 거 4단계가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죠? 추측. 제가 반드시 참이 아닐 수 있고 누군가한테 반박을 받을 수 있는 수학적 추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1단계 추측을 했죠? 그러면 이제 뭐 해요? 부분 추측으로 분해한다. 아까 이게 증명이라고 그랬죠? 그럼 내가 1단계에서 추측을 하면 그쵸? 2단계에서 이제 부분 추측으로 분해한다는 게 증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3단계 발레. 아까 말했죠? 아예 추측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부분 추측, 다른 말로 말하면 증명이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추측을 반박할 수도 있고 증명을 반박할 수도 있는 거. 3단계 맞죠? 반박의 핵심이죠. 발레가. 발레가 나와서 반박을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검토해야죠. 반박하면
내가 뭘 잘못했지 해서 증명을 잘못했으면 증명을 개선하고 추측이 잘못됐으면 추측을 개선하고 개선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그대로 외우셔야 돼요. 흐름이 딱 이해가 되시죠? 수학적 추측하면 증명하죠? 그러면 이제 발레가 나오면 반박받겠죠. 증명이 잘못됐을까? 추측이 잘못됐을까? 둘 다 잘못됐을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반박을 받죠? 그러면 뭐가 잘못됐는지 추측을 먼저 개선 못하죠. 증명을 당연히 검토를 하겠죠. 내가 증명에서 뭐가 틀렸나 검토를 해서 증명과 추측을 개선하는 단계. 100% 암기 그대로 하시고 오늘 이제 하나의 예시가 올려 다면체 정리가 나오는데 교과서 분석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혹은 기출에서 이 1, 2, 3, 4단계로 이제 수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100% 가장 중요한 오늘 수업에서 핵심 라카토스가 본 수학적 지식의 성장 과정은 이 4단계라는 거예요. 100% 암기. 그럼 이제 하나하나 예시를 들어서 1단계부터 어떻게 이루어지나를 볼게요. 먼저 이제 여러분 왜 오일러 다면체 정리 알죠? 모든 다면체에서 꼭지점 V 마이너스 모서리 2 플러스 면 F는 2다. 왜 정다면체 같은 거 보면 다 맞잖아요, 이거. 그쵸? 그렇게 수학적 추측을 한 거예요. 이게 모든 다면체에서 다 된다는 거예요. 다면체에서 그런 추측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증명을 해야 되죠? 부분 추측으로 나눠서. 그쵸? 증명을 해야 되죠. 어떻게 증명을 하나 볼게요. 이제 코씨가 증명을 했는데 가정이 뭐냐면 얇은 여러분이 그냥 직류면체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얇은 고무막으로 돼서 이렇게 안이 속이 쏙 빈 얇은 고무막으로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다면체 밑면을 하나를 딱 잘라내서 위에서 눌러서 쫙 그물처럼 예쁘게 펼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펼쳐지죠. 밑면은 제거됐고 여기 윗면이 있고 옆면 4개가 고무막이니까 이렇게 찌글찌글 할 테니까 잘 예쁘게 이렇게 붙이면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면만 어때요? 원래 정육면체 혹은 직육면체에서 밑에 면만 제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내가 했던 추측이 V-2뿔 F가 2라는 거였잖아요. 뭐에서? 모든 다면체에서. 맞죠? 모든 다면체에서 진짜 이거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분 추측을 했는데 여기서 부분 추측이 3단계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이거예요. 면 하나를 제거하고 내가 이걸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면 하나 제거하고 밑에를 하나를 옆에를 예쁘게 펼치니까 면만 F만 하나 제거되니까 1이 되는 거죠. 그쵸? V-2뿔 F가 1이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증명은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면마다 지금 면 5개 보이시죠? 꼭지점하고 이렇게 면마다 하얀 모서리를 하나씩 추가하는 거예요. 그물을 삼각형으로 나눴어요. 다 대각선을 그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각선 하나 그을 때마다 어때요? 모서리 하나 증가하고 면도 2개를 하나 쭉 증가하죠. 꼭지점은 그대로 있고. 이해되시죠? 모서리 하나, 면 하나가 증가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어때요? 마찬가지로 V-2뿔 F가 지금 1이었잖아요. 1단계에서. 근데 여기서 뭐가 증가했죠? 엣지 하나 증가했죠? 플러스 1. F 하나 증가했죠? 플러스 1. 그러면 마이너 플러스 상쇄가 돼갖고 맞죠? 서로 하나 증가하는데 앞이 마이너스고 얘 증가하는 플러스고 그러면 상쇄가 돼서 1은 그대로 유지돼서 변하지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내 증명이. 이해가 되시죠? 모서리 하나 증가, 면 하나 증가해도 마이너 뿔이니까 내가 아까 했던 1단계의 증명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해서 또 V-2뿔 F는 1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2단계에서.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제 3단계에서 어떻게 하나 볼게요. 이제 3단계에서는 빼는 거예요.
아까 2단계에서 이렇게까지 만들어 놨었죠? 그러면 면을 빼세요. 그럼 이 빨간 면을 뺀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삼각형 하나씩 빼는 거예요. 요거 빼고 얘도 얘도 이제 이렇게 생긴 애도 빼겠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보세요. 이 빨간 거를 빼면 어떻게 돼요? 요 긴 모서리가 하나 빠지고 면이 하나가 빠지죠? 꼭지점은 그대로 있죠. 그게 요건 거예요. 요게. 모서리 엣지 마이너스 1 하나, 면 마이너스 1 하나. 그럼 아까하고 똑같이 어때요? V-2뿔 F가 V-2뿔 F가 1이었잖아요. 아까. 근데 얘 마이너스 1, 얘 마이너스 1 뺐죠? 그럼 플러스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역시 상쇄돼서 변하지 않죠. 이해되시죠? 그 얘기예요. 요게.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들어진 얘 뺄 때 근데 요거도 요렇게 해서 요거를 빼보세요. 요거를 빼면 어때요? 면 하나 빠지죠? F 면 하나 빠지죠? 모서리 2개 빠지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그 다음에 꼭지점 저 위에 꼭지점 하나 빠지는 거 보이시죠? 그쵸? 그럼 또 어떠죠? 여기는 플러스 2니까 또 상쇄가 되죠. 플러스 2에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계속 1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쵸? 그게 이 얘기인 거예요. 요 앞에 얘기. 증거 같이 생긴 애를 제거를 하면 모서리 2개, 꼭지점 하나, 면 하나를 빼니까 아까 이 그물 요 빨간 거 그쵸? 또 V-2뿔 F가 1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이제 하나 빼겠죠? 그래서 계속 빼서 제일 마지막에는 뭐만 남죠? 삼각형 하나만 남잖아요. 그쵸? 그럼 삼각형 하나에서 세보니까 역시 V-2뿔 F는 1인 거죠. 그쵸? 삼각형에서. 그래서 증명을 한 거죠. 그랬더니 삼각형에서 V-2뿔 F가 1이니까 원래 면 하나 제거하기 전에 모든 다면체에서 V-2뿔 F는 2라는 내 추측은 맞구나 하면서 증명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증명을 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단계를 그대로 알아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모든 다면체에서 V-2뿔 F가 2라는 추측을 하고 증명을 했어요. 아직 발레까지 안 나왔어요. 증명한 것까지 했죠? 그렇죠? 면 하나 제거하고 누른 거, 그다음에 모서리 하나씩 면 하나 제거하고 누른 거, 모서리 하나씩 하얗게 추가했죠? 그럴 때 면 하나씩 늘어난 거, 그 다음에 삼각형 쭉 뺀 거, 그쵸? 근데 어떻게 해도 V-2뿔 F가 1이라는 건 항상 유지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 내 추측은 맞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1단계와 2단계를 지금 완성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박을 받는 게 그게 핵심이겠죠? 이제 발레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면적 발레라는 건 뭐냐면요. 추측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 추측을 기각하는 발레. 무슨 말이죠? 모든 다면체에서 V-2뿔 F가 2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다면체는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럼 여러분 여기서 생긴 걸 보세요. 이거 일단 다 고무막으로 돼 있다고 가정을 하세요. 그래서 처음 거는 큰 고무막으로 된 정육면체 안에 쬐끄만 고무막으로 된 정육면체가 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이걸 사진틀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앞에 면이 4개예요. 그쵸? 면 4개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 이렇게 사진틀은 앞에 면이 이렇게 편편한 하나의 면이 아니고 링처럼 이렇게 쑥쑥 들어가 있게 사진틀 보시면 쑥쑥 들어가 있죠? 그래서 4개가 입체적으로 보이시죠? 뒤에 면도 4개죠? 그쵸? 그러면 이거는 큰 정육면체 위에 조그만 파란 정육면체가 위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볕 달린 정육면체다.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얘네들은 여러분이 다각형 모양의 면으로 둘러싸인 입체라는 다면체 개념으로 보면 다면체는 맞는데 그럼 모든 다면체에서 V-2뿔 F가 2가 돼야 되는데 얘는 세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을 잘 보세요.
하나하나 셀 수는 있죠. 여러분이 세보면 V-F가 2가 아니고 4개, 0, 3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면적 발레겠죠. 모든 다면체는 다면체인데 V-F가 2가 아니니까 원래 추측을 기각하는 발레를 전면적 발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403이잖아요. 여기서 보다시피. 그렇죠? 요걸 세보면 제가 뭐 세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전면적 발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국소적 발레 설명도 할 텐데, 국소적 발레는 쬐끄만 발레니까 추측은 기각하지 않지만 증명, 아까 왜 3단계로 증명을 했었죠? 그런데 여기 ABC 머릿속에 여러분 딱 가지고 계세요. 계속 나오니까 ABC. 그래서 AB는 첫 번째 부분 추측에 대한 국수적 발레, C는 두 번째 부분 추측에 대한 국수적 발레예요. 그럼 결국 AB라는 거는 첫 번째 증명을 기각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그림은 첫 번째 증명이 뭐였죠? 면 하나 제거하고 꾹 누르면 펼쳐져야 되죠. 그래서 면만 하나 떨어져 나가고.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첫 번째, 두 번째 그림은 밑에 면 하나 제거한다고. 아까 이런 모양이 나오나요? 밑에 면 하나 제거한다고? 안 나오죠, 당연히. 안에 속에 또 들어있잖아요. 첫 번째 그림은. 두 번째 그림은 사진 틀이잖아요. 완전 다 찢어지죠. 그렇죠? 이런 모양이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세 번째 그림은 펼쳐져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C, 아까 왜 꼭대기 하나 더 붙어있는 거, 걔는 펼쳐는 져서 1단계는 잘 통과는 하는데 2단계에 대한 국소적 발레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 왜 2단계가 모서리 하나 쭉 추가하면 면이 두 개로 딱 쪼개지는 게 2단계였죠? 안 되는 이유가 이제 좀 이따 나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추측하고 증명하고까지 했고, 이제 발레를 찾는, 맞죠? 발레가 등장하니까 전면적 발레, 곡소적 발레가 등장해서 증명을 기각할 수도 있고 추측을 기각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반박하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수적 발레는 뭐랬죠? 부분 추측, 다른 말로 말하면 증명이죠. 증명을 비판하는 거죠. 아예 전면적 발레는 추측을 비판하는 거지만, 국소적 발레는 추측을 비판하는 거 아니죠? 조그만 증명을 반박하는 거죠. 그러면 나 추측은 한번 이해를 해보죠. 나 추측은 맞게 했어요, 여러분이. 근데 실수를 증명하다가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떠죠? 증명만 고치면 되죠. 너무 쉽죠? 반박된 부분 추측만 고치면 결국 증명이 개선이 되는 거죠. 추측은 건드릴 필요 없죠. 국소적 발레는 이해되시죠? 증명만 반박하는 거니까. 그런 예시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내가 정육면체에서 시작을 해서 모든 다면체에서 V-F는 2다 라는 추측을 하고 증명을 아까 1, 2, 3단계 다 했죠. 그럼 3단계가 아까 뭐였죠? 여러분 여기 그림에서 빼는 거였죠? 삼각형. 얘 빼고 얘도 빨간 것도 빼고, 아니 요 파란 거 빼야 되죠? 요 파란 거 빼고 요 빨간 거 빼고 또 빼고 해서 삼각형까지 남는 거를 증명을 했었죠, 우리는. 근데 어떻게 빼든지 V-F는 항상 1이라고 증명을 했었죠, 아까. 근데 여기서 잠깐 이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 그래서 1번 빼고, 그쵸? 2번 빼고, 이제 빼라는 거예요. 3번 빼고, 4번 빼고, 5번 빼고, 6번 빼고, 7번 빼고, 뺐어요. 그래도 다 V-F는 1 맞거든요? 어떻게 빼도? 근데 이 그림에서 8번, 9번, 10번이 나온 그림에서 8번을 여러분이 빼보세요. 8번을요, 8번. 그러면 어때요? 면이 하나 빠지죠? 맞죠? 면. F 하나 빠지죠? 1F. F 하나 빠지죠? 그 다음에 꼭지점은 어때요? 다 붙어 있죠? 8번 빼면, 여기서. 그리고 대신 모서리는 어때요? 8번 빼면 두 개가 빠지는 게 보이죠? 모서리는 엣지는 두 개가 빠지는 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다 써 있는 거예요. 8번, 9번, 10번만 남은 상태에서 8번을 빼면 모서리 2개 빠지고 꼭지점은 안 빠지고 면이 하나 빠져. 그러면 V-2뿔 F에서 어때요? 엣지 2가 플러스 2가 되고 이게 마이너스 1 F가 되니까 서로 상쇄가 안 되죠. 아까처럼 빼고 더하고를 해갖고 0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V-2뿔 F가 1이 유지가 되는데 유지가 안 되죠. 그쵸? 8, 9, 10을 빼면 그거예요. 그러면 8, 9, 10 순서대로 빼면 안 되죠. 그러면 아까 3단계 증명에서 어떻게든 막 빼도 항상 V-2뿔 F가 돼야 되는데 8, 9, 10으로 빼면 V-2뿔 F가 1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때요? 나는 추측도 맞게 했고 1단계, 2단계 증명 다 맞게 했으니까 3단계 증명만 고치면 된다는 거예요. 8, 9, 10으로 빼지 말고 여러분이 9, 8, 10으로 순서로 빼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온 말이 3단계 맞죠? 추측 이해를 해보세요. 추측 맞고 1단계 맞게 증명했어. 2단계도 맞게 증명했어. 3단계만 고치면 되잖아요. 어떻게 고친다? V-2뿔 F가 1이 항상 되게끔 삼각형을 빼라. 다른 말로 말하면 9, 8, 10으로 빼면 되거든요. 8, 9, 10 말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쉽잖아요. 추측도 맞고 증명도 다 맞다가 마지막에 증명 하나만 잘못됐으니까 걔만 살짝 실수로 잘못한 거 고치면 되는 거니까 시험에 나올 확률이 되게 적죠.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요거 이해되시죠? 이제 전면적 발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추측을 잘못한 거예요. 내가 하다 보니까 추측을 잘못했어요. 그러면 추측을 잘못했는데 증명을 맞게 할 수가 있나요? 사람이? 당연히 증명도 잘못되겠죠. 그쵸? 증명도 어딘가에 1, 2, 3 내가 몇 단계를 하면 증명도 몇 단계에선가 잘못되는 게 나오겠죠? 그쵸? 여기서 이제 원시적 추측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수학적 추측 이렇게 하면 돼요. 어떤 책에는 원시적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수학적 추측, 우리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한 추측요. 그거를 반박하는 발레가 전면적 발레라 그랬죠. 아까 모양 3개 생각해 두라고 그러셨죠. 이거 그쵸? 이거는 V-뿔 F가 뭐죠? 4, 0, 3이죠. 그러니까 전면적 발레죠. 다면체인데 2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애들이니까요. 그쵸? 그러면 이런 발레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래 요 발레 나왔네. 내 추측 잘못했다 버려버리자. 이래버리면 수학적 지식이 성장하나요? 추측했는데 누군가가 발레 찾았다고 다 버려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3가지가 나오는데 발레를 괴물로 볼지 괴물 배제 괴물로 보고 버릴지 예외로 보고 예외 배제법을 할지 보조정리 합체법을 할지 3가지가 나와요. 근데 당연히 바람직한 건 보조정리 합체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면적 발레를 대응하는 방식을 배울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괴물 배제 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거 하기 전에 아까 이 그림에서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 얘네들은 V-2뿔 F가 분명히 다면체는 맞는데 왜? 다각형 모양의 면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제 생각에 다면체는 맞는데 V-2뿔 F가 2가 아니고 403이 되니까 이상해요. 그러니까 교사가 그건 괴물이다. 버려라. 괴물 배제로. 얘네 셋은 괴물이다. 버려라.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내 추측은 맞다는 거죠. 모든 다면체에서 V-뿔 F는 2는 돼야 되거든요. 모든 다면체에서. 그럼 얘네들은 403이니까 아니죠. 괴물로 보고 버려라. 모든 다면체에서 이건 돼야 된다. 그러면 얘네들은 뭐죠? 다면체가 아닌 게 되죠. 그거예요. 다면체는 2가 돼야 되니까. 맞죠? 얘네들은 2가 안 되죠? 403으로. 그럼 이거 뭐예요? 괴물이다. 괴물 배제로 버리고 모든 다면체는 2가 돼야 된다. 그럼 얘네들은 결국 다면체가 아닌 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선생님 도대체 다각형 모양의 면으로 둘러싸인 입체라는 관점에서는 다면체인데 그럼 다면체가 뭐죠? 다면체를 다시 재정의해야 되는 거죠. 얘네가 다면체가 안 되게. 이해가 되시죠? 그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이 이해를 하고 하면 여러분이 쉽거든요. 내 모든 다면체에서 V-2 F가 2라는 내 추측은 맞고 너네가 찾은 아까 그 이상한 세계가 잘못된 거니까 걔를 괴물로 보고 버려라. 그러니까 그 세계의 괴물은 다면체가 아니다. 왜? 다면체면 이가 돼야 되니까.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가 이게 이제 라카투스 책에서 신론에서 나온 하나 예시를 볼게요. 그래서 학생들이 A도 다면체고 학생 입장에서는 B도 다면체인 것 같아서 찾아봤더니 V-2 F가 2가 안 되는 거예요.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사가 이걸 이제 학생이 다각형 모양의 입체로 면으로 둘러싸인 입체라는 관점에서는 다면체가 맞아서 찾아보니까 3이 되니까 교사가 이 너나가 찾는 AB는 괴물이다. 버려라. 모든 다면체는 이게 돼야 된다. 그러면 아까 뭐죠? AB는 다면체가 아닌 애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다면체를 다시 재정의해야 되죠? 그럼 얘네들이 다면체가 아니게 돼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 보세요. A는 제가 빨간 걸 해놓은 게 여러분들이 왜 정육면체 같은 다면체를 생각해보면 모서리 하나에서 면이 두 개가 공유되고 있죠. 머릿속에 상상해 보시면. 근데 A라는 애는 저 빨간 모서리 하나에서 면이 네 개가 공유되는 게 보이시죠? 맞죠? 그래서 A라는 애를 다면체가 아닌 거로 버리기 위해서 다면체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요. 모서리에서 꼭 두 개의 다각형이 만나야 돼요. 우리 그렇잖아요. 뭐 정육면체, 정팔면체 전부 다 모서리에서 두 개의 다각형이 만나죠. 그렇게 다면체를 다시 재정의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도 요게 다면체가 아니게 재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다면체를 요걸 가만히 보면 요 빨간 거 제가 꼭지점에 빨간 거 해놓은 게 뭐냐면은 요 꼭지점을 싹 지나면 요 밑에 면에서 요 꼭지점을 지나면 위에 면으로 갈 수가 있죠. 맞죠? 그럼 이런 애들은 다면체가 안 돼야 되거든요. 맞죠? 그럼 다면체를 어떻게? 꼭지점을 지나면 안 돼요. 얘는 꼭지점을 지났죠. 아까는. 그러면 걔가 다면체가 안 돼야 되니까 꼭지점을 지나지 않은 길을 통해서 다각형에서 다각형으로 통과시켜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다면체를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괴물배제법이에요. 제가 괴물배제법은 다면체를 재정의한다 그랬죠. 뭐 어떻게 재정의하나? 그거의 하나의 예시가 이런 거예요. 이런 다면체가 나왔을 때 이게 다면체가 아니다 하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다면체를 다시 재정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A, B를 가지고 다면체를 다시 한번 재정의한 하나의 예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 두 개 노란 거 제가 쓴 거를 외우셔야 될 게 괴물배제법은 결국 추측에 포함된 개념. 여기서는 다면체 개념이죠. 뭐 추측이 다른 거라면 우리 이따 교과서 분석하겠지만 다른 추측에서 뭐 연속함수가 나온다거나 뭐 미분 가능한 함수가 나오나 그러면 그런 개념들 연속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 그런 것처럼 추측에 포함된 개념을 다시 정의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발레를 괴물로 보고 맞죠? 버려버리라 그랬죠? 추측이 성립하는 영역의 밖. 얘는 다면체가 아니다. 다면체 밖으로 버려버리고 내 추측을 살려내야 되는 거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까 그 이상한 모양들 세 개를 버려버리고 다면체를 다시 재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다면체 정의가 쟁점이 돼서 다면체라는 용어가 처음보다 정교하게 제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책에는 외연이 축소된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까 이것처럼 내가 처음에 알고 있던 다면체보다 조금 더 축소되죠. 왜? 아까 그 이상한 모양은 다면체가 아니게 해야 되니까 다면체를 내가 생각했던 다각형 모양의 면으로 둘러싸인 입체라는 것보다는 더 어떤 조건이 추가되면서 조금 외연이 축소되면서 정교하게 다시 재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괴물배제법의 특징이에요.
재정의 한다는 거 용어. 맞죠? 그래서 처음보다 더 정교하게 재정이 된다는 거 괴물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괴물배제, 이제 예배제, 보조정리 합체 두 개 더 남았죠? 그 다음에 예배제는 굉장히 쉬워요. 그야말로 예외로 뭐 제치는 거예요. 발레가 나오면. 아까 그 세 개 발레, ABC 모양 세 개의 발레로 학생들이 제기했거든요. 그럼 교사가 그 발레만 예외로, 아까 왜 사진틀, ABC, 정리문체 속에 정리문체 들어있는 거, 꼭대기에 볕 달린 정리문체. 그런 것만 제외하고, 예외하고, 그쵸? 그리고 내 말이 맞다는 거죠. 예외로 제치라는 거예요. 예외. 어떤 말이냐. 구멍이 뚫린 사진틀, 정리문체 속의 정리문체, 그런 거 아까 A, B, C가 아닌 예외로 제치라는 거죠. 아닌 내 말이 맞다. 걔네만 예외로 하면 내 말은 항상 맞다는 거죠. 모든 다면체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괴물배제하고 달리 어때요? 얘네 셋은 다면체는 맞잖아요. 맞죠? 하지만 V만이 이뿔 F가 2가 안 되는 다면체라는 거죠. A, B, C만 예외로 하고 모든 다면체에서는 2가 된다. 이러니까 괴물이 아니니까 예외니까. 그쵸? V만 이뿔 F가 2가 안 되는 다면체란 말이죠. 그래서 다면체는 돼서 다면체 정의는 다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요 특징은 아셔야 되거든요. 근데 과대과소 일반화 위험이 나온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세요. 학생이 예외를 하나를 찾았죠. 혹은 두 개를 찾았죠. 그러니까 교사가 너 예외 잘 찾았다. 너 거만 예외로 하면 내 말은 항상 맞다. 모든 다면체에서. 두 개만 찾았어요. A, B 너네 둘이 찾은 것만 예외를 하면 내 말이 맞다. 그럼 과대 일반화죠. 여러분들 아시죠? 너무 빨리 성급하게 일반화한 거죠. 왜? 다른 학생이 발레를 또 계속 찾을 수 있죠. 3개, 4개 나올 수도 있고 5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두 개만 너네 우연히 학생 둘이 찾은 것만 예외로 하면 모든 다면체에서 이다. 이래버리면 성급한 일반화니까 과대 일반화죠. 맞죠? 그럼 과소 일반화는 그거의 반대인 거예요. 찾았어요. 그거 예외로 하고 또 찾았어요. 또 끝도 없이 찾죠. 그 많은 애들을 다 예외로 하고 이 앞에 그렇죠? 다 예외로 하고 모든 다면체에서 이다 이러면 도대체 그 많은 애들을 다 예외로 제치면 그 모든 다면체의 모든이라는 게 도대체 몇 개가 남는 거예요? 완전히 축소된다는 거죠. 너무나 조금밖에 없다는 거죠. 이가 성립하는 영역이. 그래서 과소일반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수업에서 과소일반화보다 과대일반화 수업 많이 하겠죠. 그쵸? 한두 학생이 그냥 발레를 찾았더니 교사가 그것만 예외로 하면 내 말이 맞다 이래버리니까 과대일반화 위험이죠. 근데 이제 과소일반화는 계속 찾다 보면 도대체 이 모든 다면체의 무슨 모든이 몇 개가 남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추측이 성립하는 영역 이 다면체라는 애가 몇 개밖에 안 남으니까 과소일반화의 위험이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 가장 바람직한 게 보조정리 합체법이랬죠? 어렵지 않아요, 전혀. 발레가 출현하게 된 원인이 되는 부분 추측을 찾으래요. 아까 이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거 한다 그랬죠. 여기서 A, B는 부분 추측 1단계. 맞죠? 면 하나 제거해서 위에서 뿡 누르면 그 모양이 되는 그게 안 된다. 그래서 1단계에 대한 국소적 발레죠. 그러니까 모든 다면체에서 면 하나 제거해서 꾹 누르면 V만이 이뿔 F가 1이라는 거 아니라는 거죠.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얘네들은 안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C는 2단계죠. 2단계가 뭐였어요? 모서리 하나 추가하면 면이 두 개로 쭉 쪼개진다는 거죠. 모든 다면체에서. 근데 이런 애가 나오니까 얘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조정리 합체법은 당연히 증명이 잘못된 거죠. 부분 추측이 잘못됐으니까 고치면 되잖아요. 부분 추측. 맞죠? 내가 증명이 잘못됐으니까 증명을 고치고 증명을 개선하고 추측에 합체시키라는 건 뭐냐면 추측도 고쳐야죠. 그러니까
보존 합체법이란 건 뭐냐면요. 전면적 발레도 되고 국소적 발레도 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아까 우리 여기서 보세요. 모든 다면체에서 V-F가 이었어요. 그래서 추측이죠? 이제 증명했죠? 1단계, 2단계, 3단계 증명했죠? 면 하나 제거하면 1이 돼야 됐죠? 맞죠? 그런데 아까 여기서 사진틀 보이시죠? 이거 아니었죠? 전면적 발레죠? 사진틀은. 그리고 또 면 하나 제거하고 펼쳐놓을 수가 없으니까 1단계도 잘못됐죠. 그러니까 사진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기서 뭐라 그랬죠? 제가 전면 여기서 V-F가 0이니까 전면적 발레인과 동시에 1단계에 대한 국수적 발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해를 하세요. 추측도 잘못됐고 1단계도 잘못됐죠. 이해되시죠? B도 맞죠? B도 마찬가지, 아니 A도 마찬가지예요. 정류문체 속에 정류문체가 들어있는 애도 마찬가지예요. 추측도 잘못됐죠? 4니까. 그리고 1단계 증명 잘못된 거죠? 펼쳐놓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되게 쉬운 게 이거를 잘못됐으니까 내가 증명을 옳게 고치는 거잖아요. 개선해. 여기 앞에 모든 다면체라는 말이 빠져있죠. 지금 다 모든 다면체라는 말은 다 들어가야 돼요. 3단계. 나 증명 잘못됐네? 증명 올바르게 고치겠다. 그래서 증명을 어떻게 고쳐요? 사진틀은 한 면을 제거한 뒤에 나머지 부분을 펼쳐놓을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고쳐요? 한 면을 제거한 뒤에 펼쳐놓을 수 있는 다면체에서만, 그걸 다른 말로 단순 다면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다면체에서 V-가 아니고 모든 대신에 잘못됐으니까 어떻게 고치냐면 요 모든 대신에 모든 다면체가 아니라 사진틀처럼 한 면을 제거하면 펼쳐놓을 수 있는 다면체,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이 단순 다면체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추측의 합체, 이 보조 정리를 올바르게 고치고 얘를 그대로 합체해서 추측도 고치라는 거예요. 이해를 하면 증명 고치면 추측 따라서 고쳐야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이 아니고 단순 다면체로 증명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게 보조정리 합체법이에요. 안 어렵죠? 증명 고치고 추측의 합체해서 추측도 개선하고. 그쵸? 그러면 이제 얘 볼게요. 얘는 아까 어디서 2단계에서 국소적 발레고 전면적 발레라 그랬거든요. 아까 C 부분 추측 2단계에 대한 국소적 발레죠. 2단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면적 발레도 되고요. 그러면 얘를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요 반짝반짝 빛나는 요 면 보이죠? 얘는 큰 거 위에 쬐끄만 게 올라가 있으니까 큰 밑에 면 제거해서 위에서 꼭 누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펼쳐는 지잖아요. 그쵸? 큰 애들 펼쳐졌고 가운데에 반짝반짝하는 요 링 노란 거 보이시죠? 그거 요렇게 가운데에 있고 위에 쬐끄만 파란 거 펼쳐지죠? 겹쳐서. 물론 겹쳐는 지죠. 왜 그물이니까. 그쵸? 그러면 1단계는 잘 통과했는데 아까 2단계가 뭐였어요? 모서리 하나 추가하면 면이 2개를 쭉 쪼개져야 되죠. 근데 이거를 이제 이 반짝반짝 빛나는 얘를 반직골 링이라고 하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모서리를 하나를 싹 꺼도 면이 2개를 쪼개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2단계에 대해서 기각하는 국소적 발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애는 안 되죠. 그러면 이거 고쳐야 되죠. 맞죠? 그리고 합체해야 되죠. 그러니까 모든 다면체가 아니라 어떻게 합하면 되겠다. 모서리를 하나를 추가. 그러니까 대각선을 싹 그으면 면이 2개로 쪼개진다. 그런 걸 단순 연결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아까 단순 다면체라는 애는 1단계에서 고쳐졌죠.
그러니까 2단계에서 이제 단순 다면체 대신 더 추가가 되는 게 대각선을 그으면 면이 두 부분으로 이렇게 이것처럼 딱 쪼개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대각선 하나만 그으면. 근데 얘는 두 개 거야 쪼개지잖아요. 그런 걸 단순 연결. 그래서 여기서 생긴 게 단순 연결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1단계에서는 단순 다면체라는 게 생겼고 2단계에서는 단순 연결이라는 게 생겼고, 그러면 보조정리 합체를 2단계도 1단계도 합체하고 2단계도 합체해야 되죠. 우리 결국 뭐예요? 단순 연결, 단순 다면체. 그러니까 모든 다면체라는 게 아예 깨지고 모든이 아니고 단순 연결, 단순 다면체에서만 V-F가 2다 하고 깨끗하게 개선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흐름을 처음이신 분들은 이제 신론이 막 굉장히 방대하게 나와 있으면서 이론이 좀 이렇게 딱 요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제 교재를 보시면 약간 신론에 조금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라카토스 책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흐름을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내가 모든 다면체에서 V-F가 2라는 추측을 하고 3단계를 증명을 했는데 발레가 나왔죠. 전면적 발레인과 동시에 국소적 발레. 그러니까 추측도 잘못됐고 증명도 잘못된 발레. 그게 문제죠. 가끔 학생들이 질문하는데 이해하시면 되게 쉬워요. 추측을 잘못했는데 증명을 맞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추측도 잘못됐고 증명도 잘못됐고 전면적 발레인과 동시에 국소적 발레도 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거를 개선하는 게 우리가 다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레가 나와서 1단계 증명을 모든 다면체가 아니고 단순 다면체로 바꾸고, 합체 2단계의 모든 다면체를 단순 연결인, 그래서 또 고치고 합체. 그래서 결국 내 추측은 단순 연결, 단순 다면체에서 V-F가 2다. 이렇게 개선되는 거예요. 되게 쉽죠? 흐름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신론에 요런 게 이제 간단하게 대화로 나오는데, 이거는 그 라카토스 이론으로 서울대에서 지금은 경인교대 교수님이신 강문봉 교수님이 박사 논문을 쓰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박사 논문의 풀로 대화가 있는데 요거를 요약해서 기출에 나왔기 때문에 이따 기출 문제를 보시면 쉬워요. 신론에 요거 이제 요게 좀 대화가 약간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론의 대화를 읽어보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때 뭐 배우죠? 요 밑에, 제일 밑에 것만 보시면 미분 가능한 함수가 프라임 a가 0이면 x 이퀄 a를 경계로 왜?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이렇게 해서 맞죠?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극소,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극대, 이렇게 배우죠 우리. 그쵸?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프라임 a가 0이고 x 이퀄 a를 경계로 프라임의 부호가 양음, 음양 이렇게 바뀌면 극각 갖는다고 배우죠. 맞죠? 근데 학생들이 추측을 이렇게 올바르게 한 게 아니라 이제 수업에서 잘못된 추측을 한 거예요. 연속 함수가 프라임 a가 0일 때 극값을 갖는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당연히 전면적 발레 x3승. x3승은 연속 함수 맞고 f 프라임 0 맞죠? 근데 0에서 극값 안 갔죠? 그쵸? 이렇게 생겼으니까 당연히 0에서 극값 안 갔잖아요. 전면적 발레라는 거 우리 알겠죠? 그럼 추측이 잘못됐으니까 증명, 이 교재에는 여기는 이제 증명은 생략돼 있지만 증명을 하다 보면 국소적 발레가 나오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요거 이따 기출로 볼게요. 증명을 절대값 x, 그러니까 뭐죠? 우리 교과서에도 배우지만 절대값 x는 x 이퀄 0에서 뭐예요? 미분이 불가능하죠? 그쵸? 국소적 발레, 절대값 x를 제기한다. 그래서 뭔가 여기 지금 우리 교재 증명은 없지만 국소적 발레라는 거는 우리 배웠다시피 뭔가 증명을 해서 어딘가에 내가 증명이 잘못된 거죠. 그쵸? 그래서 저기 가만 보면 절대값 x는 연속함수는 맞죠. 근데 어때요? 미분은 안 되죠. 미분은 불가능하죠. 연속함수는 맞는데 x 이퀄 0에서 연속은 되는데 미분은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런 증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학생이 절대값 x를 국수적 발레로 찾겠죠? 연속 함수는 맞는데 이거 미분이 안 되지 않냐? 그러면 절대값 x가 국수적 발레로 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하나의 예시인데 우리는 이걸 기출로 보고 이제 기출 문제에서 정확하게 이런 걸 다룰게요. 그리고 교과서 분석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그렇죠? 양에서 음에서 양. 결국 미분만 0 된다고 극각 갖는 거 아니라는 거. 그래서 올려다면체 정리를 하나를 그러니까 시험에 올려다면체 정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중고등학교 교과서 예시로 나오니까 그래서 교과서 분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라카투스 이론이 다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그 뒤에 이제 보면은 한글로 PPT만 작년까지는 이제 교재를 만드니까 학생들이 뭘 외워야 될지 물론 제가 이거는 외워라 이거는 암기해라 그런 말을 계속 수업 시간에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정확하게 이번 이제 학년도에는 좀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PPT 뒤에 이렇게 한글을 넣었죠. 반드시 암기하시라고. 그래서 PPT보다 PPT의 그 양식이 암기하기에 더 시각적으로 내가 더 좋다. 머릿속에. 혹은 한글이 더 좋다.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서 PPT 좋으신 분들은 PPT로 보시면 되고 한글이 좋으신 분들은 한글로 암기를 하시라고 한글로 다시 또 만들어서 교재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거 뭐 또 수업할 필요는 없고 아까 수업한 내용에서 핵심적인 것만 딱딱 넣었으니까 암기하시라고 여러분들이. 암기하시기 좋죠. 그러니까 한글을 선호하신 분들은 이런 게 우리가 한글로 계속 문서를 받기 때문에 한글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분석. 우리 교과서 분석한다 그랬죠. 그래서 교과서처럼 고등학교 2학년 때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과서 내용을 제가 다 하지는 않고 보세요. x제곱 같은 그래프는 그렇죠? 여기가 증가 여기가 감소죠. 그래서 이제 함수의 증가 감소 판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프라임이 어때요? 프라임 미분이 일단 가능하면서 프라임 x가 0보다 크면 증가고 프라임 x가 0보다 작으면 감소죠? 당연히. 그런데 교과서 위에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면은 교과서에 다 발레를 생각해서 라카투스 수업으로 구현을 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라임 x가 0보다 크면 fx가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 맞는 말이죠. 역은 성립하지 않죠. 왜? 아까 분명히 나왔잖아요. x3승 같은 거. 증가함수죠. 그런데 빨리 하다 보니까 축을 자꾸 안 쓰는 습관이 있어서 이렇게 돼서 증가는 맞죠. 그런데 여기서 0에서 F'0은 0이죠. 역은 교과서 보시다가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 라카투스 수업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추측을 fx가 증가하면 프라임 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추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증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x3승 같은 거를 전면적 발레로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x3승은 프라임 0이 0이니까 그게 교과서에 구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증명 중에서 몇 단계에 대한 국소적 발레도 될 수 있다는 거죠. x3승이. 이해되시죠? 증가하면 f'x가 0보다 크다. 그러면은 증가하면 f'x가 0보다 크다가 아니라 크거나 같다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추측을 x3승 같은 발레에 의해서 보조정리 합체법에 의해서 개선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게 교과서 내용으로 구현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추가를 한 거예요. 또 극각과 미분계수 보세요.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떻게 배우냐면 우리가 대학 수학만 자꾸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많이 잊어버리실 수 있어갖고 계속 고등학교 수학을 수업 실제로 좀 많이 추가했어요. 함수 fx가 x = a에서 일단 그 값을 갖고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공간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프라임 A가 0이죠. 맞죠? 그런데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또 나오죠. 그래서 이게 교과서 내용인데 발레를 고려할 수 있다는 건 제가 쓴 거예요. 라카투스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학생들이 추측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프라임 A가 0이 된다. 일단 맞죠? 프라임 A가 0이 되는 함수가 있으면 x 이퀄 A에서 그 값을 갖는다는 말이잖아요. 그쵸? 아니죠. 예, 발레. 너 이거 추측 잘못됐어. 전면적 발레로 x 3승을 제시할 수 있죠? 걔는 프라임 0이 0이지만 0에서 그 값 안 가져. 이렇게. 맞죠? 그래서 교과서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내가 추측이 잘못됐으니까 내가 뭐 증명을 하겠죠? 그럼 어디선가 증명이 맞고 틀릴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디선가 잘못된 추측에 해당하는 x3승은 국소적 발레도 될 수 있다는 거죠. 흐름 이해되시죠? 그래서 교과서에서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으면 다 라카투스식으로 그 역을 내가 성립한다고 어떤 학생이 가정을 했을 때 누군가가 반박을 해서 발레를 찾아서 내 추측에 대한 전면적 발레와 내 증명에 대한 동시에 국소적 발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조전이 합세법으로 개선을 하라는 의미죠. 대표적인 예시가 또 나오죠. 그 값에서.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아까 절대값 X 나왔잖아요. 학교 수학에서는 가끔 학생들이 전공 수학, 대학 수학하고 막 같이 쓰면 안 돼요. 우리 예전에 2009년에서 13년까지 2차 문제는 막 전공 수학하고 수학교육하고 합한 문제 있었거든요. 이따가도 보시겠지만. 근데 그 이후부터는 계속 중고등학교 수학 예시만 가지고 거의 다 나와요. 아주 간혹 몇 년에 한 번 정도 빼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 절대값 x 같은 거는 극수는 맞죠. 이 국수로 다르죠. 하지만 0에서 미분은 안 되는 거죠. 그쵸?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 당연히 아시고. 그래서 극대극소 판정을 어떻게 배우냐. 아까 우리 PPT 제일 뒤에 나온 것처럼 일단 미분이 돼야 되죠. 미분이 안 되는 함수 같은 경우는 아까 왜 연속함수라고 제일 처음에 추측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그쵸? 프라임 A가 일단 0이고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극대,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극소 이렇게 됐죠? 극대극소 판정 배우는 거. 그리고 롤 정리, 평균값 정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해보실 수 있어요. 제가 롤만 했지만 여러분 평균값 정리도 맞죠? 평균값 정리. 그럼 여기 들어간 가정을 보시면 일단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가정이 하나 들어가야 되고 미분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FA하고 FB가 같다는 그런 가정의 조건들이 꼭 있어야지만 롤 정리가 되죠. 그래서 롤 정리의 가정에 해당하는 조건을 한번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교과서 분석 내용을 교사 학생 대화로 라카토스식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롤 정리의 가정에 해당하는 조건을 얘들아 찾아봐라. 그러니까 이제 학생이 이렇게 연속, 미분 가능, FA 이퀄 FB 이렇게 학생들이 찾겠죠. 그러면 뭐예요? 이 가정이 만약에 라카투스식으로 수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학생들이 함수 fx가 있는데 닫힌 공간에서 연속이라는 거를 만약에 뺐어요. 이거를 빼고 가정을 했어요. 아니 추측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때요? 누군가가 반박을 하겠죠? 발레를 찾아서. 혹은 어떤 학생은 미분 가능하다는 이 조건을 빼고 열린 공간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이 조건을 빼고 추측을 할 수도 있겠죠. 잘못된 추측이니까 증명도 잘못됐고 발레 찾아서 보조전이 합체를 미분 가능성 붙여야 되죠. FA 이꼴 FB라는 것도 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조건이 나오고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발레를 찾으실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학생이 연속성의 조건을 만약에 빼고 추측을 했으면 이게 전면적 발레로 나오고 국소적 발레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불연속이네. 그 다음에 미분 가능성의 조건을 빼고 어떤 학생이 추측을 하고 증명을 했어요. 당연히 절대값 X 같은 거를
전면적 발레, 국소적 발레를 찾아서 보조정리 합체법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거죠. FAFB 조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게 시험에서 구현이 될 수 있으니까 막 오일러 다면체 정리만 열심히 이해를 했으면 이렇게 중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으로 해보시라는 거예요. 평균값 정리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우리가 배운 거에서 어떤 조건들을 빼버리면 당연히 발레가 나와서 반박을 받아서 원래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죠. 그런 의미로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또 하나는 뭐냐면 급수의 수렴과 말씀. 우리 이거 많이 하죠. 급수하고 과연 극한값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해서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해서 이렇게 배우죠 우리. 요거 급수하고 수열의 극한값 사이의 관계에서 이 내용 배우잖아요. 그쵸? 급수가 수렴하면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값이 0이고 이거의 대우가 성립하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외우면 되잖아요. 근데 역은 아니죠. 그쵸? 그래서 혼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또 나오는 거.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쵸? 그러면 당연히 또 발레를 고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역을 가지고 추측을 해서 발레를 여기서처럼 이렇게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분의 1 이런 거를 이제 발레로 찾은 거죠. 그래서 걔는 극한값은 0인데 급수는 수렴하지 않고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죠. 그래서 발레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수업이니까 뭐 급수 판정법 이런 거 써갖고 막 발레 찾고 하면 안 되고 대학 수학 내용 사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에서 배우는 내용을 가지고 발레를 찾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뭐 n분의 1 같은 거 발레로 가끔 이제 시험에 내보면 n분의 1 같은 거 발레를 찾아서 막 급수 판정 가지고 반박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고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으로 충분히 반박하실 수 있죠. 그래서 요거처럼 결국 교과서 내용이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써 있는 걸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그 발레를 라카투스식 수업으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내용을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몇 개 해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교재에는 뭐냐면 제가 요거가 아니고 이거는 뭐냐면 그 다음 교재에 나와 있는 게 컨셉 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론마다 다 컨셉 맵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개념 구조, 오늘 라카토스를 배웠기 때문에 큰 숲을 이제 만드는 거죠. 라카토스 이론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게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근데 뭐 이거 이론을 다시 설명할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 컨셉 맵을 한번 보시고 머릿속에 딱 가지고 계시면 라카토스 이론이 절대 안 잊어버리고 의미망이 딱 연결이 돼가지고 한눈에 딱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뭐 7, 8월 혹은 모고 때라도 요것만 딱 보시면 내가 배웠던 라카토스 이론이 어떤 거라는 거를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공들여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라카토스 준경험주의라는 숲이 있는데 그 안에 가장 큰 틀로 그 다음에 어떤 큰 수학관, 그쵸? 그쵸? 오늘 배운 게 수학관이 뭐냐, 증명관이 뭐냐, 그 다음에 수학적 지식의 성장 과정, 그쵸? 4단계로 배웠죠? 1, 2, 3, 4 4단계로 배웠고, 그리고 또 뭐 어떤 큰 거 배웠죠? 그 하나의 예시로 다면체에 대한 오일러의 추측과 증명 배웠죠? 그래서 어떻게 추측 모든 다면체에서 V-F가 2라는 추측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증명을 했죠. 그쵸? 그러면 이제 발레, 라카토스의 핵심인 발레. 그래서 발레 3개 나왔죠? 정육면체 속에 정육면체 들어있는 거, 사진틀, 볕 달린 거. 각각이 다 전면적 발레인과 동시에 1단계에 대한 2단계에 대한 국수적 발레라고 배웠죠. 그래서 우리는 오일러 다면체 정리에서 이제
추측하고 발레 찾고 그러면 보조정리합체법으로 반박하는 게 여기서 나오겠죠. 그래서 발레를 어떻게 대응하느냐. 발레 대응 방식으로 발레 종류 전면적 발레, 국소적 발레 배웠죠? 그 다음에 전면적 발레는 아니에요. 나 추측 막혔는데 실수해서 어떤 증명을 잘못한 애 하나 있었었죠? 아까? 그럼 그거 증명만 고치면 되니까 뭐 어렵지 않다 그랬죠? 시험 문제도 잘 안 나오고. 그쵸? 전면적 발레가 아니니까. 그러고 라카토스가 주장한 게 발레를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하느냐. 맞죠? 전면적 발레가 나오면 괴물배제, 예외배제, 보조정리 합체법. 그래서 각각의 특징을 배웠고 보조정리 합체법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거 배웠고, 그쵸? 그래서 전면적 발레의 특징, 발레 아니 괴물 배제의 특징, 발레를 괴물로 보고 버리니까 다면체를 다시 제정해야 되는 거고, 예외 배제는 얘네들이 찾은 애만 예외를 하고 내 말이 맞다 하니까 되게 쉽죠? 과대 한두 개만 찾고 내 말이 맞다 해버리면 과대 일반화, 끝도 없이 찾으면 도대체 처음 추측에 해당하는 그 애는 너무나 작다는 거죠. 모든 다면체에서 이 모든이란 말은 얘도 예외가 다 돼버리면 도대체 얘가 말하는 이 모든이란 영역은 엄청 작다는 거죠. 과소일반화. 가장 바람직한 거는 보조정리 합체법. 그쵸? 그래서 오늘 단순 연결, 단순 다면체로 모든이 빼지고, 그쵸? 개선한 거. 그리고 교과서 예시 제가 준 거. 그래서 교과서를 보시다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 말들이 있으면 다 요런 거 평균값 정리는 뭐는 뭐 같은 맥락이니까 안 해봤지만 그쵸? 여러분들이 충분히 라카토스식 수업을 할 수 있는 된다. 그래서 큰 라카토스 중경험주의 안에서 우리가 도대체 내가 뭘 배웠는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머릿속에 개념 구조를 가지고 계시면 모의고사 때까지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만든 걸 여러분 라카토스 다 공부하셨죠? 여기까지 공부했죠 오늘? 그러면 이번 주에 한번 시간을 둬서 내 머릿속에서 나 혼자 이제 이렇게 그리실 수 있는 정도, 내가 컨셉 맵을 만들 수 있는 정도까지 되면 완전히 정상에 올라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오늘 뭘 배웠나를 생각하시면서 이런 개념 컨셉 맵을 딱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만들 수 있겠나를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다 만들라는 건 아니에요.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쵸? 제가 만들어놓은 거 보면서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서 큰 이 덩어리들만 쭉 연결만 지어보고 이 세부 다 지금 암기해서 여러분 노트 만들려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든 거 보시면서 머릿속에서 이거를 다시 재현하실 수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럼 이제 좀 쉬고 라카토스 기출문제 풀고, 우리 라카토스는 좀 이론이 어려워서 그런지 잘 기출이 안 나왔어요, 그동안에. 그리고 구성주의 이론 할게요. 예.